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B급 커피 이야기 제 159회 159회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이시아씨입니다. 죽지도 않고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날 춥죠? 네, 날이 추워요. 네, 근데 나는 그래도 얼주가. 나도 얼주가지. 나도 얼주가. 콘트라베이스 디카페인 먹다 남은 거 나 계속 막습니다. 괜찮네. 이게 그냥 콜드브루 블랙보다 좀 덜 쓰고 좀 더 커피의 맛과 풍미가 더 납니다. 오히려 디카페인인데 솔직히 먹다 보면 이게 좀 단맛들도 잘 올라와서 저는 오히려 이게 더 맛있네요. 네, 디카페인이 보통 맛이 없는데 오히려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콜드브루 블랙보다, 그러니까 이 칸타타에서 나오는 게 캔 타입의 칸타타 콜드브루가 있고요. 이 콘트라 베이스 라인이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캔 타입이 더 맛있죠. 캔 타입으로 나오는 게 더 맛있는데 캔으로 나오는 콜드브루 블랙을 더 좋아하는데 이 보틀 타입으로 나오는 것도 그냥 괜찮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뭐 싼 맛에 먹는 거니까 크게 불편함이 없는데도 그냥 먹을만 하다. 저는 이제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칸타타에서 나오는 캔 타입의 시리즈와 이 그러니까 콘트라 베이스 라인과 그냥 칸타타 콜드브루 라인이 다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맛이 좀 다릅니다. 근데 요 칸타타 이제 콘트라 베이스 디카페인 블랙만 나와 있는데 이제 보틀 타입으로 요게 생각보다 조금 더 제 입맛에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뭐 어디까지나 내 취향이지 뭐 이 싸구려 커피가 맛있네 또 또 이렇게 비난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입이 고급은 아니에요. 네, 비싼 커피 오지게 많이 먹긴 했는데 저도 먹어보면서 느끼는 것이 다 그냥 싼 건 싼 거대로 또 비싼 건 또 비싼 대로 먹기 괜찮지 않나? 뭐 이제 그렇게 스스로를 이제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싼 것도 먹고 비싼 것도 먹고 무난한 것도 먹고 이제 없어서 못 먹지. 네, 아무튼 콘트라베이스 디카페인 블랙 괜찮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홀짝홀짝 먹고 있어요. 시원하다. 자, 오늘의 이야기들도 좀 해봐야 되는데 그 전에 일단 커피 한잔 할까요의 내용과 조금 같이 일맥상통하게 되는 이 자판기 커피에 대한 얘기를 조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맥심 화이트 골드 커피 믹스를 하나 준비해봤고 예전에 한번 리뷰했었던 서울우유 강릉 커피 라떼도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유를 넣지 않고 일단 물만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뜨거운 물을 데펴 왔으니께로 오늘 뭐 커피 리뷰도 할 겸 이제 오늘의 주제인 믹스 커피 그런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제가 좀 예전처럼 밖을 많이 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 확산의 위험성도 있지만 좀 몸을 사리고 있는 거죠, 제가 스스로가. 사실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지금 언론이 계속 이제 좀 무서운 이야기들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보면은 확진 환자가 2325명 현재, 사망자가 32명 상승했다고 지금 그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조금 이제 좀 두려워해야 할 내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제어가 풀리다 보니까 뭐 이걸 어느 정도 예상은 하긴 했는데 조금 확진 속도도 빨라지고 조금 위기 의식도 좀 드러나고 있어요. 뭐 실제로 지금 다른 나라에서 조금 다시 예전처럼 좀 단계를 높이는 것들을 이제 좀 기사로 접하고 있죠. 이 주말에도 이제 밖을 못 돌아다니고 이제 집안에서 이제 방구석에서 이제 주절주절 일명 방구석 방송을 하고 있는데 뭐 당분간이래? 벌써 이게 어느덧 2년째 됐어요. 사실 뭐 바리스타 친구들도 이제 보고 싶죠.
자주 만나고 싶은데 워낙에 민감한 내용이다 보니까 사실 예전처럼 이제 편하게 모이자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보기도 어렵기도 하고 또 이제 각자 또 삶의 패턴들이 좀 달라지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스케줄 맞추기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희망사항이죠, 희망사항. 지금 녹음하고 있는데 윗집에서 청소기를 하도 돌려가지고 시끄러 시끄러 시끄럽다 시끄럽다. 아, 내가 뭐 얘기하려고 그랬지? 아, 제가 오늘 이제 건강검진을 받고 왔거든요? 예, 건강검진 받고 왔는데, 사람 오지게 많더라고요. 나 주말에, 예전에도 토요일 날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긴 했는데, 다들 바빠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제 코로나 시기 동안에 이제 건강검진을 미뤘던 사람들이 하러 오는 건지, 많아. 나 여태까지 이렇게 많았던 건 처음 봐. 근데 토요일 날 건강검진을 했는데, 사람이 빠글빠글합니다. 뭐 일하는 간호사들도 힘들겠지. 네,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 위내시경을 했는데 뭐 매 2년마다 하잖아요. 네, 이런 나라에서 시켜주는 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수면 내시경을 안 하고 일반으로 하는데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할만하다 싶었는데 오늘은 좀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 그걸 그 내시경 뭐죠? 그걸 뭐라 그러나? 카메라 들어가는데 아씨 이게 너무 딴 때보다 이렇게 시간이 길게 느껴져. 그리고 막 헛구역질도 상당히 많이 하고 나 좀 고통스러웠어. 이제 조만간 수면으로 바꿔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힘들었는데 한 가지 달라진 게 이 추가 비용이 좀 발생되더라고요. 그래도 나라에서 이렇게 몇십만 원짜리 위내시경도 보험 혜택을 줘서 이제 거진 안 받고 돈도 안 받다시피 해서 검사해 주는 게 어딥니까? 감사하죠. 요새 항상 느끼는 거지만 아프지 않은 게 큰 복이다. 네,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안 아픈 게 큰 행복이다. 돈 버는 거다. 뭐 이런 생각 진짜 많이 들고 뭐 오늘 뭐 위내시경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지금 몸이 아프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것부터 해서 관리도 좀 해야겠다. 근데 뭐 관리 안 하지. 거진 안 한다고 봐야지. 언제쯤 나는 좀 철이 들라나? 네, 철이 진짜 안 들어. 본론으로 들어가야죠. 네, 오늘의 커피가 일단은 믹스 커피입니다. 믹스 커피. 일단 맥심 화이트 골드를 한 잔 먹어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믹스 커피를 엄청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먹어요. 네, 사람들이 뭐 내가 이런 거 안 먹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일단 오늘은 맥심의 대표 모카 골드가 아니라 이제 화이트 골드, 우리 김연아 씨가 광고하면서 이미지도 상당히 좋아졌죠. 또 하나는 이제 서울우유와 이제 협업을 했던 강릉 커피 이 라떼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믹스 커피예요, 둘 다. 믹스 커피. 뜨거운 물을 넣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뜨거운 물을 끓이고서 옮겨 담다가 약간 뒤었어. 짜증나. 역시 조심해야 되는데. 자, 비슷하게 양을 붓고 이 믹스 커피의 핵심은 물을 너무 많이 부으면 안 되죠. 이 물량 조절이 핵심이야. 자, 맥심 화이트 골드와 서울의 강릉 커피를 한 잔 먹어보면서 오늘의 이제 커피 수다를 조금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맨날 하는 것처럼 거의 저의 주접이죠. 사실 믹스 커피가 상당히 맛이 있는데 그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맥심 화이트 골드와 지금 강릉 커피를 비교해보면 색깔이 좀 더 진해요. 맥심 화이트 골드 쪽이. 반면에 서울우유 강릉 커피는 조금은 연합니다. 때깔 자체로는. 네, 맛도 한번 볼게요. 화이트 골드. 달달하면서 그 물탄 라떼 맛 있죠? 카페오레. 자, 서울우유 강릉 커피. 왜 이게 더 맛없어? 단맛이 없어서 그런가? 갑자기 화이트 골드 먹다 이거 먹으니까 맛이 애매하네. 일단은 서울우유는
강릉 커피 라떼, 커피 12%에 탈지분유 20%, 무지방 우유 1.1%, 농축우유 단백분말 1.0%라고 써 있고, 맥심에는 안 써 있어. 맥심 커피 10.25% 중량 11.7g 뭐 그런 내용밖에 없네요. 지금 강릉 커피는 일단 단맛이 없고요. 단맛이 없어요. 상당히 좀 닝닝합니다. 닝닝해요. 여기 지금 보시면 스틱 한 개 까서 물 100ml 붓고 음용하세요 라고 써 있는데, 제가 이제 100ml 정도 넣은 거예요. 지금 레시피대로 넣었는데, 솔직히 두 개를 넣고 보면 화이트 골드가 훨씬 맛있어. 물론 이제 단맛이 좀 있어서 그런 거죠. 왜냐면 화이트 골드에서 단맛을 빼면 상당히 물탄 라떼 맛이 강합니다. 근데 이 단맛이 조금 보조를 해주니까 적당히 먹을만 해요. 근데 사실 모카 골드가 더 맛있긴 한데, 뭐 화이트 골드도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거 역시 믹스 커피는 물 탄 거보다 우유 탄 게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유로 타 먹으면 이게 괜찮은데, 이게 물로 타 먹으니까 너무 닝닝한 것 같아요. 물론 믹스 커피는 또 이제 그 맛에 먹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화이트 골드 강릉 커피, 뭐 사실 화이트 골드는 뭐 스테디셀러이지만 뭐 강릉 커피는 뭐 그렇게까지 인기가 많지도 않고, 물론 이제 박이추 씨의 보헤미안과 이제 어떻게 보면 제휴를 한 겁니다. 이제 이름을 좀 달고 나온 건데, 사실 그만한 퀄리티를 나타내지는 못하지만, 어찌됐든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새로운 커피를 출시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움직임들이 이미 예전부터 많이 보이고 있었죠. 그런 면에서 이런 믹스 커피 시장도 이제 다변화되고 있다라는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리뷰했었던 슈프림 골드를 비롯해서 전 개인적으로 슈프림 골드 상당히 맛있었어요. 물만 타서 먹어도 맛있었는데, 물론 훨씬 더 단맛이나 바디감이 좀 세요. 이 화이트 골드보다 물 탄 느낌이 좀 덜하죠. 자, 오늘의 이제 주제는 이제 믹스 커피입니다. 믹스 커피. 일단은 뭐 댓글이나 사연이 없어서 일단 패스하도록 하겠고요. 없죠? 네, 없는 것 같아. 네, 없어요. 패스! 네, 패스하도록 하겠고, 자, 오늘의 주제가 이제 커피 한잔 할까요와 함께 이 믹스 커피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커피 한잔 할까요의 이제 5화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원래 만화책에서는 이 5화가 이제 헬라떼, 이제 헬커피라고 하는 내용의 이제 에피소드인데, 그게 지금은 이제 좀 약간 건너뛴 것 같아요. 6화에 있는 이제 안녕 자판기가 바로 이 5화의 이제 내용인데, 이제 자판기 커피와의 이제 자존심 싸움을 했었던 이 이대 커피 사장, 이제 박석 사장의 이야기가 이 에피소드의 내용입니다. 이제 주된 만화책에서는 이제 외국인 근로자죠. 맞나? 근로자였나? 이 만화책에서도. 그러니까 드라마의 각색이나 좀 이런 내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아유, 내 커피 잠깐 치우고. 그러니까 거진 이제 비슷하게 차용을 했지만 너무 똑같이 만들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조금씩 이제 변화를 주는 거죠. 이제 자판기 커피에서 여기 보면은 이제 만화책에는 교환학생 출신의 이제 제임스라고 이제 나옵니다. 물론 이제 드라마에서는 이제 서양 이제 좀 백인이 아니었죠. 네, 백인이 아닌 분이 나오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주된 내용은 그거예요. 이제 외국인이 자판기 커피로 이제 위안을 삼으면서 이제 싼 맛에 먹는 거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 자판기 커피로 이제 위안을 삼는 친구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이 자판기 커피를 먹으러 왔는데, 자판기 커피가 안 되는 거야. 작동이 이제 고장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자판기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커피를 맛보면서 이제 그 커피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의 에피소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판기 커피와의 어떻게 보면 그 경쟁 구도에 있었던 자기 자신의 과거의 이야기를 회상을 하면서 자판기 커피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이 이 맥락의 한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커피 한잔 할까요를 제가 이제 추천을 많이 해드리는데,
실제로 이 드라마가 그렇게 재미적인 요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좀 에피소드도 짤막짤막하고 조금 뭐랄까 잔잔하게 흘러가는 드라마 형태라 재미를 없어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커피에 대한 큰 관심도가 없으면 이 드라마는 더군다나 큰 재미를 느끼기가 어려울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학원생들이나 커피 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이 작품을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 커피를 하면서 느꼈던 내용들이 잘 함축되어 있어요. 이 만화책 안에. 그리고 그동안 제가 커피를 한 20년 동안 하면서 느꼈던 내용들도 많이 공감되는 부분도 많고요. 뭐 사실 에피소드는 그냥 간단해요. 그냥 자판기 커피와 또 추억들 그런 걸 얘기합니다. 한때는 자판기 앞에 서서 옹기종기 모여서 사람들이 사랑방처럼 있었던 것들. 사실 이게 불과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뭐 직장인들은 자판기 앞에서 커피 한 잔 뽑아놓고 옹기종기 서서 이제 뭐 이제 수다도 떨고 뭐 이제 뭐 상사 뒷담화도 까고 뭐 담배도 피고 뭐 그러잖아요. 뭐 지금도 이제 서울 중심가 쪽에는 자판기 커피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전만큼은 잘 안 보이죠. 확실히 아무래도 이제 커피 이 카페 문화 자체가 많이 바뀌어가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 이제 추억 속의 이야기들로 비춰지는데 사실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저 옛날에 이제 그 대학 시절도 생각이 많이 납니다. 사실 저는 대학생 때까지만 해도 커피를 즐겨 마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끔 이제 허세 부리려고 뭐 여자친구 데리고 제가 전에 얘기했던 뭐 90년대 초반, 80년대 후반부터였죠. 자댕이라는 카페를 찾아가서 뭐 데이트하려고 갔었던 에피소드는 있지만 학교 주변에서는 사실 카페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어요. 예전만 하더라도 보통 당구장, 뭐 당구장이었죠. 대부분이 당구장, 뭐 만화방,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 지금처럼 카페가 많지 않았거든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 시절만 해도 90년대 이제 중반이었으니까. 그럼 다 이제 선후배들이 이 자판기 앞에서 이제 커피를 뽑아 먹어요. 뭐 저는 사실 이때 뭘 먹었냐? 이 율무차랑 이제 우유를 먹었습니다. 우유. 저는 뭐 코코아, 뭐 율무차, 그러니까 우유 이런 거 먹었는데 뭐 입맛이 초딩 입맛이었어요. 뭐 그 시절에나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커피를 먹으면 왠지 모르게 머리가 안 좋아진다. 뭐 이런 생각 이런 것도 있어서 커피를 먹으면 왠지 안 좋을 것 같아. 막 이런 생각들이 상당히 팽배했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 그래서 곧 죽어도 율무차나 어떻게 보면 더 몸에 안 좋지. 다 당밖에 없는데. 그 설탕 덩어리잖아요. 우유, 코코아 이런 것만 먹었었는데 참 아무튼 촌스러웠었습니다. 그 시절 생각해보면. 선배들이랑 맨날 그 자판기 앞에서 커피 뽑아 먹고 나는 율무차 뽑아 먹으면 자기네들은 맨날 담배 피면서 뭐 맨날 뭐 이상한 얘기 하죠. 뭐 지금 생각해보면 참 뻘짓이었는데 뭐 그 시절에는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제 데모도 많이 하기도 했었고 또 물론 데모에 실질적으로 참가해본 경험은 별로 없습니다. 학교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던 편이 아니라서 그냥 선배들 얘기 들으면서 뭐 이제 인생 얘기도 좀 듣고 또 뭐 물론 들으면서 뭔 개소린가 또 이렇게 느끼긴 했지만 아무튼 그 선배들이나 후배들과 어울리기가 좀 쉽진 않았지만 아무튼 뭐 이제 맨날 그런 데서 모이잖아요. 그럼 뭐 컵찌그릇 갖고 이제 족구하고 맨날 그런 거죠.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이 이 드라마를 보면서 느꼈는데 우연찮게 이제 채널을 돌리다가 응답하라 1988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물론 전 에피소드를 다 본 거 아니고 특정 에피소드를 보다가 그 알커피라고 그러죠. 병에 들어있는 그 지금도 나오는 그 맥심이나 이 수입 커피들 보면 병에 담겨져 있는 커피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옛날에 둘둘둘 그래갖고 뭐 커피 둘, 뭐 설탕 둘, 프림 둘, 뭐 이런 거. 그럼 집에서 이제 그 설탕과 프림을 스푼씩 떠갖고 설탕이랑 해갖고 이제 드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상당히 정겹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왜냐면 지금은 그런 모습을 보기가 어려우니까 예전처럼 뭐 믹스 커피를 많이 안 먹어서 이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이 화이트 골드 같은 커피들도 물론 제가 지금 판매량을 집계를 해본 건 아닌데 아무래도 좀 줄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사실 좀 듭니다. 뭐 커피 한 잔 또 먹어봐야지. 화이트 골드 식은 거. 식으니까 좀 더 단맛이 많이 올라오네요.
강릉 커피는 오히려 좀 느끼하게 느껴지고. 이 두 개를 섞어볼까? 화이트 골드와 강릉 커피. 그냥 그런데. 자, 이 자판기 커피에 아마 추억들이 아마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저보다 더 연배가 있는 분들은 뭐 이 자판기 커피나 이런 믹스 커피에 대한 에피소드들이 참 많을 텐데, 그러니까 무심코 이렇게 그 드라마를 보거나 아니면 뭐 만화책을 보면서 옛날을 회상하는 어떤 장면들이나 이런 것들을 추억하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아, 내가 나이가 좀 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됐어요. 사실 제가 20대 초반만 하더라도 우리 선배님들이나 이제 어르신들 만나면 맨날 옛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랬지. 아니, 오늘을 살기도 바쁜데 왜 맨날 그 옛날 지나간 얘기하면서 맨날 왜 저러고 있을까? 막 이런 얘기 했는데 내가 딱 그 짝이야. 아, 사람이 아, 참 이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 뭐 나는 늙으면 사실 뭐 40대 중반 후반이 뭐 늙은 것도 아닙니다만, 하기야 제가 수업 들을 때도 이제 60대 우리 중후반 이제 엄마들과 같이 만나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할 때마다, 아유, 니들은 그래도 젊어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아, 그래도 아직은 내가 젊지 이런 생각 느껴지는데, 이 옛날 얘기와 함께 그 과거로의 여행을 떠나는 그 순간이 행복해지는 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우리 예전에 내가 어렸을 때 왜 그런 얘기를 했었을까를 쉽게 공감하지 못했는데, 제가 나이를 들고 보니까 이제 그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그 80년대 문화의 향수, 80년대, 90년대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혁신적이었고 신세대라고 불릴 수 있는 파격적인 하나의 트렌드한 것들이 지금은 다 과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련하게 계속 저에게 맴돌아요. 특히 이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들어도 그 시절에 흔히 얘기한 감성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의 영향이 꽉 차서 뭐 영화적인 문화적인 컨텐츠에서도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옛날 영화 같은 거 다시 보다 보면 흘러나오는 음악이나 이런 어떤 그 어떤 화면 구성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80년대 90년대 작품과 2000년대 영화들의 그 화면 구성이나 이 때깔이 좀 다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감성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도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조만간에 이런 트렌디한 커피가 지금 주도하고 있잖아요. 물론 스페셜티 커피 시장을 필두로 해서 새로운 커피 문화가 주도하고 있는데, 이 흔히 얘기하는 이 감성, 물론 인스타 감성 말고 추억으로의 감성의 이런 옛날 커피들이 각광받을 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전 스타일의 그 투박한 커피들, 좀 심플한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요즘처럼 약간 좀 스페셜하다고 느껴지진 않는데, 그 투박한 그 감성이 오히려 또 소비자의 자극을, 이 주머니를 열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 에피소드가 조금 유독 저한테 꽂혔어요. 그러니까 커피 한잔 할까요 에피소드가 뭐 다 특별하진 않습니다만, 이 자판기 커피, 사실 저는 자판기 커피를 썩 좋아하지도 않았고 자판기 커피에 대한 뭐 에피소드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전 자판기에서 커피보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율무차나 코코아 이 정도를 먹었기 때문에 커피에 대한 어떤 그런 건 없는데, 아무튼 뭐 느낌상으로는 비슷하잖아요. 아무튼 자판기 앞에서 뽑아 먹은 건 사실이니까. 뭐 그 예전에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 문득 떠오르는 게, 예전에 경춘선이라고 했죠. 경춘선.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지금은 경춘선도 이제 지하철로 돼 있었지만, 제가 대학생 때 90년대 이 중후반,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청량리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가야 됐습니다. 그때 제 기억이 제가 이제 지금 지금의 사랑하는 그분이 아닌 첫사랑과 이 남이섬을 간 추억이 있습니다. 20대 한 중반이죠.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 경춘선 밤기차를 타고 이제 사랑의 여행을 떠났던
나 혼자 왜 혼자 좋아하고 있지? 미친 거 아니야? 뭐 그때 에피소드 생각하면 그 밤에 청량리에서 가야잖아요. 청량리에서. 그럼 청량리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앞에서 이제 오뎅 먹고 자판기 커피 한 잔 먹으면서 뭐 이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그 속삭임을 날렸었던 그 옛날 그런 생각이 막 나는 거야. 이 드라마 같은 거 보다 보면 아 좀 그런가? 분위기상 이런 얘기 좀 아닌 것 같다. 자, 아무튼 누구에게나 이 어떤 장면을 보거나 어떤 에피소드가 떠오를 때마다 옛 추억들이 새록새록 나타나죠. 그러니까 저는 이 자판기 커피, 그러니까 옛날 커피 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같이 동시적으로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조금 더 마음에 와닿지 않았나. 그러니까 뭐 드라마적인 측면의 뭐 또 재미 뭐 이런 걸 꼭 보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서 또 예전에 어떤 추억들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재미적인 것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사실 이제 6화의 에피소드가 이제 가원이라고 하는 이제 디저트 디저트를 전공하는 친구의 이야기죠. 사실 이것도 에피소드가 별거 없어요. 그냥 이거는 이제 만화책의 이제 7화랑 이제 똑같은데 그러니까 에피소드가 하나씩 더 밀린 거죠. 오렌지처럼 상큼하게라는 에피소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그니처 메뉴를 개발하면서 이제 오렌지 카푸치노 뭐 지금이야 이 오렌지가 들어가는 커피 음료가 신선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슈퍼 커피라고 하는 체인점에서 오렌지 비앙코 형태의 커피 메뉴가 나오면서 이 오렌지 라떼가 한때 좀 휩쓸었었어요. 한 6, 7년 됐죠? 네. 그러니까 오렌지 라떼가 한때 조금 이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또 조용하죠. 왜냐면 이제 메뉴들이 워낙 비슷한 게 많으니까. 사실 이 오렌지와 커피가 생각보다 잘 어울립니다. 그 새콤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이 커피와 또 부드러운 라떼류와 어울림. 저도 한때 요 메뉴를 이제 주력으로 많이 했었어요. 오렌지 비앙코. 또 제가 있었던 커피 리본이라고 하는 카페에서도 근데 오렌지는 아니었고 이제 감귤 라떼, 뭐 이제 귤 라떼 이런 거 했죠. 뭐 큐르라고 해서 팔았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제 취향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었던 스타일은 아닌데 이제 업주는 이제 그게 좋다고 해서 했었습니다만 약간 호불호가 갈렸어요. 그것은 이제 제품의 완성도에 어떤 측면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오렌지 라떼가 이제 한때 좀 핫했던 메뉴입니다. 그거를 이 만화책의 이제 에피소드에서 이제 차용을 하면서 이 가원이가 이제 광고비와의 이제 조금은 이제 관심을 나타나게 되는 서로 좋아하게 되는 어떤 그런 시작점이 되는 에피소드죠. 뭐 특별할 건 없고요. 아무튼 이 드라마나 이 만화책에서 이 오렌지 카푸치노 그리고 이제 디저트에 대한 얘기들도 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로 이제 그 취재를 통한 메뉴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화책 같은 경우에는 에피소드별로 이 허영만 작가가 이제 취재 일기들이 있거든요. 이런 메뉴를 어떻게 이 드라마로 녹여냈는지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나는 이제 에피소드들이 나와요. 뭐 노아스 로스팅 뭐 본관에서 오렌지 카푸치노를 판매하는 그 내용과 관련해서 뭐 이런 메뉴를 이제 차용해가지고 이제 드라마에 녹인 거죠. 뭐 아무튼 이런 이야기들로 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조금 풀어나가 봤습니다. 자판기 커피에 대한 여러 가지 추억들과 에피소드는 아마 여러분들이 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1980년대에 이제 커피의 이야기를 좀 다뤄보려면 한국의 커피 역사적인 어떤 물결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참고로 이 세계 시장을 주무르는 이 주요 나라들의 커피 시장에 이제 물결들이 있어요. 첫 번째 한국의 이제 1 물결이라고 하면 해방 이후에 이제 미군 물품을 통해 들어오는 이제 커피를 수입해온 이야기들이 이제 1차적인 커피의 문화적인 1 물결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미군의 이제 PX 물품들이 수입에 들어온 거죠. 밀수돼서. 이때 당시는 이제 커피값이 비쌌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이제 선물용으로 많이 했었던.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의 물결이 이제 1886년 캔커피가 등장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 캔커피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즈버드, 레스비 같은 이 한국의 커피 문화, 1986년도죠. 1986년도 캔커피가 등장하면서 한국에서도 이제 프랜차이즈식 커피들이 나와요. 그게 첫 번째가 이제 자댕, 원두 커피를 이제 셀프로 서비스하면서 이제 개방적인 분위기가 들어옵니다. 이제 그러면서 1990년대 후반에 스타벅스가 1999년 7월 27일 이대 앞에 1호점이 들어오면서 이제 하나의 새로운 물결이 시작이 되죠. 이제 그게 이제 제3의 물결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스터리 카페의 물결. 그리고 저는 요 다음에 물결이 2010년도 폴바셋을 필두로 한 이제 스페셜티 커피의 유입을 저는 이제 네 번째 물결로 바라보고 있는데,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견해들이 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한국 커피의 역사에 있어서 이 80년대가 먹고 살만해지면서 새로운 개방적인 분위기, 그리고 커피에 대해서도 개방성을 갖추게 되는 하나의 시점이라고 보면서 이 자판기 커피 문화의 시작도 이 80년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옛날을 회상해보는 그런 에피소드 측면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이야기를 좀 넣어봐 볼까요? 이제 커피 기사들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뭐 커피 기사거리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매주 그래도 나올 만한 이슈들을 한번 거론해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새로운 커피 소식들을 전달해 보는 시간이고요. 뭐 쓸데없이 이런 얘기 왜 하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방송 분량을 채우려고 한다고 보시면 돼. 나의 주전만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좀 다뤄보는 거지. 자, 일단 커피 관련 기사거리가 뭐가 있나 찾아보고 있는데, 이제 커피 박람회들이 좀 있나 봐요. 일단 11월 보통 첫째, 둘째 주에 많이 있는 게 이제 코엑스에서 하는 이제 카페쇼인데, 이제 고양시에서도 이제 커피 축제를 하나 봅니다. 10월달 이 가을 시즌에 보통 이제 커피 축제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이 서울 쪽에 뭐 롯데월드에서 하는 뭐 청춘 커피 페스티벌이나 그때 아직 나가기로 했었는데 못 나간 게 아직도 마음에 있네요. 근데 아무튼 뭐 고양시에서도 이제 커피 문화 축제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축제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시기니만큼 뭐 다들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 뭐 코로나 얘기는 좀 이따 좀 해보도록 하겠고, 일단은 뭐 이제 11월 며칠이냐? 카페쇼가 개막이 됐죠. 아마 이번 주 목요일날 된 것 같은데 아마 이번 주 일요일날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써있기로는 13일까지, 그러니까 오늘까지네. 오늘까지구나. 제가 지금 토요일날 녹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금토일 아니다, 수목금토 이렇게 되겠네. 한 4일 정도 하니까 뭐 그 정도로 해서 끝나겠죠. 네, 일단 뭐 가보면 좋습니다. 이런 카페쇼는 가보면 가볼수록 트렌디한 것들도 볼 수 있고, 매년 가는 게 좋죠, 사실은. 근데 이제 게을러 터지니까 안 가는 거지. 사실 이런 데 가보면 어떤 새로운 장비, 또 트렌드한 것들도 볼 수 있고, 뭐 샘플들도 많이 나눠주고 하다 보니까 도움이 돼요. 근데 귀찮아서 그렇지, 강남까지 가려니까. 일단 집이 좀 멀어지고 나서부터 이 서울에 살다가 서울이 벗어나고부터는 아무래도 강남을 갈 일이 예전보다 좀 줄어드니까, 원래 좀 가까우면 갈 텐데, 서울 안에 살면 갈 텐데, 언제쯤 난 다시 서울로 돌아갈라나? 아이씨, 큰일 났네. 돈도 못 벌고. 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커피 기사거리들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딱히 떠오르는 게 없네요? 눈에 들어오는 기사 한번, 이런 것도 한번 얘기해볼까? 소개팅남이 메가커피에서 만나자입니다. 35세 여자의 고민. 스타벅스도 아니고 메가커피. 38세 소개팅남 억지로 나오는 걸까요? 한 여생이 소개팅 상대 남성으로부터 참 살다 그래, 얘기해보자. 한 여성이 소개팅 상대 남성으로부터 첫 만남 장소로 메가커피를 제안받았다며 고민을 토로한 글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장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소개팅 남자가 첫 만남 약속 장소를 메가커피로 잡았어요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뭐 잡을 수 있지 않나?
네, 본인을 35살 여성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소개받은 38살 남성 B씨와 첫 만남을 갖기로 했다면서 제 주선자도 그 사람에 대해 잘 모르고 연락처만 주고받고 오늘 카톡만 잠깐 했다며 시간은 3시에 메가커피 그 길거리에서 메가커피 스타벅스도 아닌 메가커피라고 실망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B씨가 커피 사서 먹다가 그 커피 들고 근처 공원에 가자고 한다며 센스가 없어서 첫 만남을 메가커피로 잡았는지 몰라서 순수하셔서 그런 건지 억지로 나온 건지 38살이면 스타벅스 모르지 않을 텐데 라고 거듭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일단 만나야 하냐면서 추운데 공원 산책 38살인데 이렇게 순수하신 분이 계실까? 아니면 제가 다른 카페 알아보고 연락드리면 불쾌하진 않을까라고 조언을 구했다. 네티즌들은 첫 만남인데 남자가 센스가 없다. 마음에 안 드는 티 내는 것 아닌가? 예의가 없다 등을 반응을 보였다. 반면 메가커피가 어때서 나쁜 의도는 아닌 것 같다 등의 반응도 나왔다. 야, 이걸 기사로 낸 거야 지금? 염스키야! 염스키야! 야이씨, 이게 기사거리냐? 염스키야? 야씨, 이게 무슨 고민이라고. 아이씨, 마음에 안 들면 안 나가면 되잖아. 사실 이게 뭐 나쁩니까? 아니, 뭐 메가커피에서 만나면 안 되고 스타벅스에서 만나면 되고, 이건 또 뭔 논리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의 관점의 차이인 거죠. 뭐 여자분의 입장도 이해는 돼. 나는 그래도 좀 좋은 데서 만났으면 좋겠는데, 근데 뭐 남자는 좀 약간 실속주의자인가 보지. 뭐 이렇게 뭐 허세나 이런 겉멋만을 추구하지 않으려는 사람일 어떻게 보면 더 뭐 찌질할 수도 있지만 또 괜찮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걸 꼭 그냥 어디서 만난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일단은 만나서 메가커피 앞에서 만나서 스타벅스로 가면 되잖아.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메가커피 앞에서 만나가지고 우리 메가커피 앞에서 만나요. 그래서 메가커피 앞에 만나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카페가 있는데 그로 가시죠. 뭐 이러면 되잖아. 아이씨, 이걸 뭐 기사라고 이스끼야 이런 걸 기사에 내고 있을게야.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런 쓰잘데기 없는 얘기 별로 안 하고 싶어요. 네, 뭐씨 이게 뭐 답도 없고 니네 내네 하면서 또 싸울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맞네 저게 맞네 뭐 생각의 차이인데 뭐가 맞는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자, 또 뭐야, 또 주제를 찾아야 되는데 없네. 뭐 거진 기사들이 다 광고밖에 없어갖고 기사거리가 없어요. 다 이렇게 보면 뭐 다 광고야, 광고. 뭐 이디야, 뭐 커피 한잔 할까요? 뭐 이렇게 한마디로 영양가가 없죠. 영양가가 없어. 기사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나와라, 얍. 자, 요새 좀 화두가 되는 일회용 컵 사라진 카페에 가보니 엇갈린 반응. 자, 요 기사를 한번 다뤄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리유저블 컵이죠. 다회용 컵. 사실 이게 지금 이게 20년 전에 이 다회용 컵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이 나나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일상화되지 않았던 시절이 있어요. 예전에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버거킹 가서 이제 와퍼 같은 거 먹으면 그 콜라를 요 플라스틱 컵에다 줬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플라스틱 컵에. 그러니까 먹고서 이제 그 위에다 올려놓는 거죠. 롯데리아도 그러고 맥도날드도 그랬었어요. 옛날에. 다 이 종이컵으로만 주는 게 아니고 그랬던 때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다 일회용잔에 나갔었죠. 자, 얼마 전부터 일회용 컵을 아예 안 쓰기로 한 카페들이 있습니다. 매장 안에서 먹을 때는 물론 가져갈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무슨 컵에 주는 거고 손님들 반응이 어떤지 이제 뭐 나온 거예요. 이제 기사가. 그러니까 보면 이제 그 컵값의 보증금을 1,000원을 내고 먹습니다. 그리고 이 컵을 반납을 하면 돈을 돌려주는 개념이에요. 일단은 시작이 꼭 나쁘다고 보이진 않아요. 단지 이 컵이 또 플라스틱이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플라스틱에 이제 양산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몇 번 더 쓴다 뿐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이니까 그런 거는 아쉽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뭐라도 시도해 본다는 의미에서는 참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불편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나쁘다라고만 바라보지 않고 이제 점점 개선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예전처럼, 사실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이런 일회용 컵 사용량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어요. 언제부턴가 이게 확 늘고 나서부터 당연시되기 시작했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버거킹이나 맥도날드 가면 다 플라스틱 컵 줬었어요. 일회용 말고 다회용 컵을 줬다고요. 그러니까 먹으면 다 반납했지. 그 뭐 테이크아웃 해간다 그러면은 제 기억에 이 캔 콜라나 이런 걸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캔으로 줬었어요. 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종이컵에다가 이제 그 스티커 맞고도 줬는데, 좀 더 예전에는 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포장해 간다 그러면 이제 뭐 캔콜라나 이런 걸로도 막 줬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러나? 좀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저는 일단 시작이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 가면서 조금은 효율성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는 거죠. 처음부터 너무 불편하게 하면 사람들이 이질감이 있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뭐 물론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시작이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면에서는 큰 회사들, 특히나 이제 프랜차이즈나 큰 카페들이 좀 앞서서 하면 좋겠어요. 그래야 소비자들도 따라가고, 또 작은 카페들도 조금씩 조금씩 더디겠지만 변화가 일겠죠. 물론 벌써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개인 카페에 이제 불만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뭐 모든 게 바뀌어갈 때에는 불평 불만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한순간에 바뀌는 내용도 아니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좀 불편한 걸 조금씩 감수하면서 좋은 쪽으로 바꿔나간다는 측면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인 댓글을 달고 싶지도 않고, 일단 이렇게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그 브랜드가 어디든 간에 뭐 폴바셋이 했든 스타벅스가 했든 큰 업체일수록 이런 거는 좀 나서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커피 가격 인상에 관련된 기사를 한번 꺼내봤습니다. 전기등 물가 상승에 커피 가격 인상할 듯 기사가 나왔어요. 베트남 락다운 생산 차질, 브라질 가뭄 한파 피해. 뭐 이거 매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사 매년 나왔습니다. 지금 처음 나온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나비 효과 줄인상 예고 나왔죠? 네, 아세요, 여러분? 이미 오른 거? 이미 커피 가격이랑 우유값이 올랐어요. 근데 아직 언론에서 대놓고 얘기는 안 하는데, 그러니까 프랜차이즈가 아직 가격을 안 올렸다 뿐이지 이미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이미 밑밥을 쭉 깔았죠. 몇 년 전부터 뭐 생도 가격 인상된다 막 오지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보통은 2, 3년마다 보통 가격들이 오릅니다. 커피 가격들이. 뭐 이게 주기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 언론에서는 끊임없이 커피 가격 인상에 대한 사인을 밑밥을 깝니다. 그걸 저는 언제 느꼈냐면, 뭐 기사 볼 때마다 느꼈는데, 실제로 이제 학원이나 카페에서 매입하는 우유 단가가 100원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 카페들이나 우유 회사한테 사잖아요. 물론 이제 프랜차이즈는 또 다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그 우유 업체 이제 좀 계약을 해요. 좀 더 이제 대량으로 유통을 하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가능한데 일반 카페들이나 이제 개인들, 특히 이런 학원에서는 뭐 기업하고 기업 거래를 할 수 없잖아요. 막 진짜 막 엄청나게 사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그 지역 납품업자하고 이제 계약을 맺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이제 우유를 납품해주는 지역 납품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 지역 매일우유든 남양우유든 서울우유든, 그럼 그 사람들이 매입해서 판매하는 가격대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바리스타 우유라고 그래서 좀 등급이 나는 우유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내세우는 1등급 오리지널 우유 라인이 있습니다. 뭐 서울우유 하면 서울우유, 뭐 남양우면 남양우유, 매일우유면 매일 오리지널 있죠. 그 파란색 팩으로 담겨져 있는 거 아마 시중에서 살려면은 뭐 2,700원, 뭐 2,800~900원씩 합니다. 그쵸? 고온 살균유.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보통은 이제 지역에 납품해 주시는 분들이 이런 카페나 또 이제 소규모 점포에도 이제 납품을 하세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동네 슈퍼 이런 거 조그만 것들 있잖아요. 그런 데 넣어 주시는데, 그때 납품 단가들이 얼마냐면 사실 보통 2,000원, 요새는 지금은 2,000원 정도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물론 거래량에 따라 이제 계약을 맺는 게 다를 텐데 사실 이분들도 중간 유통 상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간 유통 상인이지. 우리가 기업에 다이렉트로 거래하는 게 아니라 이런 지역을 담당하는 이제 그 유통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한번 더 사는 거니까 중간 마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또 보통 이분들이 그 업자분들 얘기로는 그 우유 한 개당 뭐 1, 200원 뛰기라고 하세요. 자기네들 얘기로는. 진짜인지는 나도 알 수 없어요. 왜냐면 이게 실제 우유 업체에서 얼마에 사오는지 정확한 팩트 체크를 해본 건 아닌데 그 예전 꽤 오래 전이죠. 한 10여 년 전에 저한테 이제 우유 납품 하시던 분이 저한테 이걸 자기가 하는 걸 뭐 자네가 해볼 생각 있냐 뭐 이런 거 잠깐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프랜차이즈 있을 때 그때 당시 그 사장님이 뭐 짭짤하다 괜찮다 이러면서 뭐 내가 하는 거 인수할 생각 있냐 뭐 이렇게 물어볼 때 뭐 본인 얘기로는 우유 개당 뭐 100원에서 200원 띠기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얼마인지 나도 모르죠. 내가 이 사업을 한 게 아니니까.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찌됐든 간에 우유 개당 납품가가 보통 2,000원입니다. 그 학원 같은 곳에도 아마 그 정도 들어올 거예요. 참고로 이게 오리지널이 아니라 이 일반 좀 등급 낮은 게 한 2,000원 정도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바리스타용 우유들 같은 거 있죠. 그 서울우유 같은 경우에도 그게 있어요. 뭐였더라 이름이? 서울우유는 밀크마스터였나? 하여튼 뭐 그래요. 근데 그런 게 지금 이번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100원 정도가 오른 거죠. 50원에서 100원 정도가 올랐어요. 근데 이게 다른 카페들도 다 매입가들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확인한 게 지금 최근에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원두들도 한 10% 정도씩 올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2만 원이다. 그러면 뭐 2만 2천 원, 뭐 2만 1천 원 이런 식으로 올랐어요. 매입가가. 그러니까 지금 학원에서도 납품받는 원두가 올랐습니다. 뭐 실제로 이제 생두 사이트들도 보면 아시겠는데, 뭐 생두 거래업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알마시엘로나 이제 GSC 학원에서 주로 이용하는 곳인데 여기도 보면은 그 예전에 같은 등급의 커피가 10% 정도 올라 있습니다. 뭐 생두 가격 인상은 이미 뭐 1년 전부터 올랐고요. 그러니까 매해 오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1,000원 정도였으면 이게 조금씩 오르니까 12,000원, 13,000원 이렇게 올라가고요. 15,000원짜리였으면 뭐 한 16,000원, 17,000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두 가격이 한 10% 정도 올랐는데 실제로 이 생두를 로스팅해서 납품하는 업체들도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커피 가격이 오르겠죠? 당연히. 안 오를 것 같아요? 올리겠죠. 왜냐면 이제 코로나 시국에 아직 못 올렸잖아요.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시국에 올리면 손님들이 떨어져 나갈 것 같으니까 아직 확실하게 커피 가격을 올린다는 얘기는 못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다 올랐어요. 아 진짜 올랐다니까요. 원자재 가격이 안 오르면 커피 가격을 올릴 이유가 없겠지. 근데 이미 원자재 가격이 올랐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원래 이런 밑밥 기사가 깔린 다음에 조만간 원자재 가격이 올라요. 근데 이제 올랐어요. 올랐다는 얘기는 조만간 커피 가격도 어쩔 수 없이 오른다는 얘기죠. 우유 단가가 올랐으니 당연히 그 마진폭만큼의 이익을 손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제과 업체들도 당연히 올릴 거고, 뭐 이건 당연한 수순이죠. 뭐 안 올리면 땡큐지만, 안 올릴 리가 있나? 그래서 기사 하나가 또 나온 게 있어요. 커피빈 팩 원두 가격 인상, 국제 가격 급등, 납비 효과로 줄 인상 예고됐다. 국제 원두 가격 이상 기후 코로나 봉쇄로 지난달보다 50% 치솟아 우유 공급가도 올라 커피빈 원두 가격 1천에서 2천원 인상. 실제로 올랐어요 이만큼. 저도 학원에서 이 일정 원두를 매입을 하고 있는데 원두 가격이 올랐습니다. 비용 부담 있지만 현행 유지, 우유값 상승에 따른 라떼 제품 인상 초읽기. 이미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죠. 그거 오른다는 얘기죠. 뭐 업계 부인에도 불구하고 커피 음료 제품의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실 원두 생두 가격이 내린다고 해서 여태까지 이 판매 업체에서 가격을 내린 걸 내가 본 기억이 없어. 보통 오르면 올랐지 잘 안 내려가. 아 진짜로요. 나는 그렇게 느끼는데.
지금 뭐 생두 사이트들 보시면 이제 스페셜티 커피들이 좀 괜찮다 싶은 건 이제 18,000원대 정도가 형성돼 있어요. 사실 이거는 과거에는 그래도 한 14,000, 5,000원 정도면 살 수 있는 커피들이었어요. 물론 뭐 과거에도 20,000원짜리 있고 30,000원짜리 있었죠. 근데 뭐 지금도 보면은 보통 지원 등급의 스페셜티들이 이제 19,000원, 18,000원, 물론 워시드 같은 경우에는 뭐 16,000원이 있습니다만 내추럴 계열은 이제 17,000원, 18,000원. 그러니까 실제로 이 생두 가격대들도 이제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쓸만한 에티오피아 커피는 못해도 G1 등급인 경우에는 G2도 한 12,000원을 줘야 돼. G2 등급도 13,000원, 12,000원, 14,000원. G1 등급은 16,000원. 지금 가격이 올랐어요. 예전엔 G1도 한 14,000, 5,000원이면 샀는데 지금 16,000원, 17,000원. 그러니까 없지. 이게 그 가격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생두의 시세가 오르니까 당연히 커피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어요. 뭐 어쩔 수 없지. 자기네들이 손해보고 팔진 않잖아? 그렇다고 뭐 생두 가격이 내려가느냐? 내려간 적은 없어요. 올라가면 올라갔지. 조금씩 다 올라갔지. 내려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제 점점 쓸만한 커피들은 이제 한 키로당 2만 원 정도는 줘야 먹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좋은 품질의 커피들은 더 비싸질 거고, 시중에 유통되는 웬만한 커피들은 다 그지 같은 커피를 쓰겠지. 왜냐면 자기가 남겨야 되니까. 여러분, 인생은 정직해요. 자기가 손해보고 장사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덜 이익을 챙기면서 파는 사람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있지만, 손해보면서 장사하진 않아요. 실제로 커피 같은 경우에 느끼는 게 확실히 좋은 재료가 좋은 맛을 냅니다. 근데 먹어봐서 좋은 맛을 안 낸다는 거는 그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커피를 똑바로 안 내린 거 아니고서는 좋은 재료를 안 쓴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좋은 재료를 쓰면서 맛이 좋게 안 나오긴 어려워요.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비싼 콩 가지고 로스팅 그지같이 해도 맛있게 나오거든요. 제가 결점도 가지고도 로스팅 하지만 결점도도 어지간해서는 먹을만해요. 아 진짜 제가 이번에도 이제 로스팅 반 수업할 때 결점들을 항상 해요. 그러니까 결점들을 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이제 커피에 대한 맛의 분별력과 실제로 커피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정말 어느 정도 퀄리티를 파는지에 대한 기준을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거진 버리다시피 하는 이 결점도만 모아놓은 걸로 커피를 만들었는데 생각 외로 맛있거든요. 생각 외로 맛있어요. 퀄리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물론 로스팅을 좀 더 많이 하지. 보통 CT 정도까지는 가는데 그러니까 많이 태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CT에서 푸시티가 오지게 태우냐? 그러니까 뭐 2차 크랙 근접인데 사실 그 정도 가면 그 정도 가면 부드럽고 씁쓸합니다. 진짜 그냥 스모키한 향 잘 나요. 근데 스모키한 향이 난다고 그래서 쓰고 탄 맛이 세게 돌진 않아요. 그냥 부드럽게 쌉싸름하면서도 그 훈연 향들이 잘 나는데 뭐 드셔보시면 대부분 다 맛있다고 합니다. 괜찮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결점도 가지고도 하는 커피보다 맛없다? 그건 답이 없는 거지. 그건 진짜 답 얘기하고 싶지 않지. 그 정도 수준을. 근데 이런 거를 사실 제가 백날 얘기로 해봐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냥 실습을 해서 먹어보면 답이 확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커피라고 하는 게 피부로 느끼지 않으면 제가 하는 얘기가 별로 와닿지 않으실 텐데 실제로 좋은 커피, 나쁜 커피를 객관적으로 드셔보시고 나면 내가 사 먹는 커피의 현 주소가 어느 정도인지 답이 나옵니다. 그것은 좋은 걸 먹고 나쁜 거를 먹어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나쁜 건 어떻고 좋은 건 어떻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내가 평상시 먹고 마시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가 답이 확 나오죠. 물론 나는 아닌데 라고 뭐 반론을 제기할 로스터나 업주들이 있을 텐데 솔직히 양심에 손을 얹고 얘기해봐. 자네들이 진짜 좋은 콩 쓰는지 알잖아 본인은? 예, 본인은 알 거야. 내가 얼마짜리 생도 쓰고 있고 얼마짜리 좋은 거 쓰는지 G2나 G4 등급 쓰는 건 아닌지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물론 먹을만 하지. 먹을만 해.
근데 그거를 마치 좋은 것처럼 포장하진 않는지 얘기를 좀 양심에 찔리지 않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본인은 알죠? 네. 뭐 중고차 딜러가 차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알듯이 본인은 잘 알잖아요. 그걸 속여 파느냐 안 파느냐가 중요한 거긴 한데 아무튼 커피 가격 인상은 이미 이루어졌고요. 이미 우유 가격도 올랐어요. 뭐 그나마 조금 올랐으니까 다행인데 뭐 사실 뭐 조금씩 지나면서 다 올랐지 않습니까? 제가 커피를 시작할 초창기만 해도 우유 가격이 한 1,300원이었나? 한 그 정도 했던 것 같은데 1리터에 뭐 한 1,300원? 한 20여 년 전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뭐 1,300원? 뭐 그 정도 언저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우유 가격이 그러니까 반 이상 오른 거죠. 한 20년 지나오면서 거진 반 더 되겠는데? 거진 뭐 한 1,000원 이상은 오른 거니까 물가가 많이 오른 거겠죠? 네. 아무튼 다 오를 것 같다. 물론 내 말이 꼭 맞진 않겠지만 이미 원자재 가격이 올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래서 이제 카페들 가보시면 부분적으로 음료 가격 조정을 해놓은 집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제 좀 조금씩 이제 눈에 보이실 텐데 저도 이제 그런 걸 느끼죠. 카페들 가보면 이미 이제 메뉴판에 가격이 오른 곳들이 있어요. 특히 개인 카페들은 뭐 프랜차이즈는 워낙에 이제 눈에 띄니까. 근데 개인 카페들은 이미 코로나 올해부터 올린 곳들이 많이 있어서 그 호랑이 카페도 을지로 호랑이도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제가 그 재작년에 갔었었죠. 코로나 막 터지기 직전에 그때가 2,800원이었는데 지금이 3,500원이었나? 오, 가격 많이 올랐네. 와, 아메리카노 4,000원, 호랑이 라떼 3,500원. 이야, 왜 아메리카노 가격이 더 올랐을까? 에티오피아 콩 써서 그러나? 아무튼 올랐네요. 뭐 그렇답니다. 뭐 올랐어요. 아무튼 뭐 다 오르겠죠. 네, 이미 동네에서도 오른 곳들이 있고 뭐 카페가 망한 집들도 많이 보이고 뭐 제가 사는 동네에도 이제 카페들이 몇 개 나갔어요. 이제 문을 닫았는데 문 닫고 나니까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더라고요. 참 뭐 먹고 살기 어렵지. 네, 매번 말씀드리지만 뭐 특히 자영업자 이 세계는 그렇게 만만한 시장이 아닙니다. 뭐 커피도 뿐만 그렇고요. 커피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는 쉽지 않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부도 쉽지 않았잖아요. 네, 우리가 그 수많은 경쟁을 뚫고 좋은 대학 가려고 열심히 했던 것처럼 이 커피 시장에서도 살아남으려면 오지게 공부하고 오지게 미친 듯이 일하는 방법밖에 없어. 뭐 공부도 미친 듯이 해야 뭐 좋은 대학 가듯이. 그러니까 어디서나 똑같아. 그냥 뭐 날로 먹으려 하면 쉽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이 다 1등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 자리가 올라가는 게 쉬워 보여서 그렇지. 그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은 어마무시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느낍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카페를 했었던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정말 밤 한숨 못 자면서 일했던 코피 쏟으면서 진짜 일했던 것이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느끼니까 다시는 하고 싶지가 않지.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커피 기사를 마무리 해보고요. 마지막 커피 한 잔 먹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먹어보려고 하는 거는 이제 아메리카노라고 하는 이제 스티키형 커피인데 이것도 사놓고 좀 안 먹은 지가 좀 됐어요. 진짜 안 먹어본 거야. 근데 지금 이제 리뷰를 하려고 이제 시작하는 거죠. 먹기 위해서. 먹어봐야 되는데. 짠. 사진 촬영 한번 하고. 진심 요즘에 진짜 안 돌아다닙니다, 제가. 아시겠지만 제가 오지게 돌아다니는 아저씨잖아요. 뭐 요새 시장 조사도 거진 포기할 만큼 안 돌아다니는데 무서워. 진짜 무서워. 사람들이 너무 많이 활동하고 있어서 지금 몸을 엄청 사리고 있습니다. 네, 뭐 조만간 좀 분위기 봐서 다시 바리스타들 멤버들하고 뭐 카페를 투어를 하거나 모임을 가질 예정인데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사람들이 너무 많이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확진자들도 많이 나오고 특히 이제 저는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잖아요. 뭐 강의도 해야 되고 해서 뭐 스스로 몸을 사려야 밥은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조심을 해야겠죠?
자, 이번에 먹어볼 거는 이제 롯데 네슬레에서 나온 스윗 허그 아메리카노입니다. 일단은 커피 스틱형으로 나와 있는 거고, 이제 뜨거운 물을 80에서 100ml를 붓고 이제 용해에 먹는 건데, 유통 판매는 이제 롯데 쇼핑으로 나와 있고, 일단 제조는 롯데 네슬레 코리아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슬레 커피죠. 네슬레 코리아가 2014년 네슬레 본사와 국내 롯데 그룹이 합작하여서 롯데 네슬레 코리아를 설립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합작회사죠, 합작회사. 이 유한책임 회사라고도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정확한 건 제가 찾아본 바는 없고요. 아무튼 뭐 우리가 이 네스카페, 뭐 네스카페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이 네슬레 커피 이 제품들 중에 그 네스카페나 우리 옛날에 그 초코 음료인 마일로, 이 초코 음료 많이 먹어봤었죠. 키캣 뭐 이런 것들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자, 이 회사의 제품이고요. 일단 베트남과 페루, 온두라스 등이 섞여 있는 이제 블렌드 커피입니다. 근데 이게 시중에 잘 안 보여요, 이 커피는. 근데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좀 시안에서 이제 골라갖고 갖고 있는 거죠. 왜냐면 이게 시중에 잘 안 보이는 게 굴러댕기니까. 근데 이 제품을 한번 검색해 볼까요? 스윗 스윗 허그 아메리카노 검색해 봐야겠다. 스윗 허그 스윗 허그 아메리카노. 자, 인터넷에 나오네. 일단 3,390원. 이게 롯데마트에서만 유통이 되나 보네요. 인터넷 상에서도 팔긴 파는데 이게 롯데마트 쪽에서 샀던 것 같다. 진짜. 요 커피를 한번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 자세한 설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은 롯데 네슬레 커피 코리아로 돼 있습니다만 주력으로 미는 커피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고품질의 베트남과 온두라스, 페루 원두 등을 블렌딩하여 쓴맛, 신맛, 단맛의 밸런스를 갖췄다. 뭐 그냥 그 정도로만 돼 있네요. 뭐 아주 심플합니다. 뭐 일단 가격이 쌉니다. 인터넷상에서도 그렇지만 제가 샀을 때도 뭐 3,500원? 뭐 이 정도에 샀던 것 같아요. 일단 스틱이 몇 개 들어있느냐면 30개. 많이 들었네. 온두라스 하면 뭐 그래도 커피 마시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 커피도 한번 먹어보면서 여러분들과 한번 비교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스윗 허그. 뭐 달콤하게 안아주나? 진짜? 그 정도로 맛이 좋은가? 이름이 참 예쁘네요. 따스하게 안아줄 것 같은 스윗 허그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스틱은 상당히 심플하게 나왔습니다. 진한 갈색이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이 날 것 같은데 은근히 약간 좀 싼마이스러운 느낌도 있거든요. 자, 일단 커피 분말이 진한 색은 아닙니다. 한번 타서 먹어볼게요. 일단 뜨거운 물을 좀만 넣어볼게요. 100ml 정도만 넣으라고 써있으니까 네, 80에서 100ml로 나와 있습니다. 일단 먹어봐야겠죠? 네. 맛은 괜찮습니다. 일단은 일단 따뜻한 상태에서 먹을 때는 이 쌉싸름한 맛이 좀 많이 느껴지는데 그렇다고 불쾌하게 쓰거나 뭐 탄향이 세진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막 되게 부드럽고 이러진 않아요. 일단 페루하고 온두라스는 저도 많이 먹어본 커피들 중에 하나인데 여기 베트남까지 섞였으면 일단 뭐 아라비카 커피와 로부스타의 블렌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맛은 그냥 무난합니다. 뭔가 와 이런 느낌은 없어요. 사실 뭐 커피 한 잔 먹고 와 이러기도 어렵지. 그 정도 감동을 주기는 어려운데 일단 맛 상태적으로 보면 그냥 진짜 무난해요. 어디서나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커피예요. 근데 특별히 균형감이 좋다 아니면 특별히 불편하다 이런 건 없습니다. 여기다 그럼 우유를 좀 타볼게요. 자, 우유를 살짝 타서
우유를 타면 단맛이 잘 살면서도 뒷맛이 쌉싸름한 맛이 있네요. 자, 이걸 이번에 그럼 라떼로 한번 제대로 먹어볼까요? 네, 물을 제가 조금만 희석시킨 다음에 우유를 부어볼게요. 이거 물탄 맛이 너무 강하니까 네, 커피 자체 무게감이 안 살아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물을 조금만 넣고 희석한 다음에 라떼처럼 만들어 먹는 거죠. 약간 에스프레소에다 우유를 탄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조금만 뜨거운 물을 붓고, 그러니까 최소한 물탄 맛을 최소화하는 거죠. 액상을 잘 녹입니다. 네. 잘 녹인 다음에 여기다 우유를 조금만 넣어보는 거죠. 그러면 좀 더 라떼 맛을 잘 느낄 수 있거든요. 실제로 맛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가. 자, 특별히 막 더 고소한 맛과 단맛이 세진 않네. 우유를 좀 더 넣으면 그 고소한 맛과 단맛이 좀 잘 삽니다. 뒤에 특유의 그 쌉싸름한 느낌의 여운이 있긴 해요. 그 부분이 좀 완화되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약간 뒷맛에 이 쌉싸름한 느낌을 로부스타가 내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사실 뭐 페루 커피도 배전도만 살짝 올리면 뭐 이런 느낌이 납니다. 우유를 섞으면 기본적으로 고소한 맛과 단맛은 살지만 그 특유의 그 쌉싸름한 여운이 좀 깁니다. 그 맥심류의 커피에서 날 법한 그런 쌉싸름함인데 조금 이게 여운이 좀 길게 나요. 그래서 물을 탈 때도 비슷하고 우유만 탈 때도 좀 약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이거 다시 좀만 더 제가 이번에 물을 좀 더 넣어서 아메리카노를 한번 먹어볼게요. 스틱 하나를 더 까가지고 뭐 어차피 스틱 30개나 있는데 뭐 이 스틱이 30개니까 개당 한 120, 30원? 이게 3,500원이거든요. 그럼 150원. 150원. 150원 정도 되네요. 개당. 아니지. 150원이 안 되지. 왜냐면 이제 120원 정도 되는 거지. 3,600원, 3,500원이니까. 상당히 싸죠? 네. 물을 좀만 더 부어볼게요. 그러면 좀 이게, 좀 더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커피가 될 것 같거든요? 물을 좀 더 넣으면, 약간 그 구수한 커피 있죠? 근데도 그 쌉싸름한 맛의 여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커피는 전통적으로 많이 먹는 그런 맛들, 그러니까 좀 산미 부분이 많이 도드라지지 않으면서 뒤에 쌉싸름한 그 커피의 여운이 있는 그런 컨셉인 것 같아요. 일단 뭐 가격이 싸니까 뭐 큰 기대는 안 했던 제품이긴 한데, 그냥 스틱 커피류, 특히나 이제 저가 커피류에서 많이 날 법한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가 커피들 먹으면 대부분 아메리카노가 식었을 때 먹으면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이제 탄향도 좀 돌아요. 그 탄맛도 센데 이 제품은 그 정도는 아니고요. 탄향이나 탄맛이 세진 않고 단지 쌉싸름한 그 여운이 좀 있어요. 뭐 개인적으로는 뭐 제 취향은 아닙니다만 뭐 특별히 나쁘다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일단 가격이 워낙 싸니까 뭐 스틱 하나에 100원짜리 한 잔의 커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혼자 먹으려면 한 2개 정도 까서 한 200ml에서 250ml 정도 붓고 먹으면 괜찮겠죠? 네, 그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인데, 그럼 뭐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양이 대략 250원, 240원 이 정도면 뜨거운 물값 제외하고 240원이면 뭘 해도 용서되지. 거기다 뭐 우유 타도 먹을만 하니까.
근데 뭐 특별히 맛있진 않아서 뭐 두 번 사 먹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 제품이 이제 유통이 되니까 한번 사서 먹어본 것 뿐이고요. 뭐 특별히 저는 뭐 제품을 칭찬하고 막 그럴 억지로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먹어보고 궁금해서 먹는 거고, 뭐 괜찮으면 괜찮다고 소개하는 거고, 그냥 별로면 별로다. 그러니까 솔직히 제 입맛엔 좀 별로예요. 별로지만 가격을 생각한다면 뭐 그렇게까지 뭐라 할 건 아닌 것 같다. 그냥 싸게 한 번쯤 뭐 커피 대용품으로서 놓고 먹기에는 충분히 무난할 수가 있고요. 사실 이런 커피 맛은 밖에 나가서 뭐 2,000원짜리 그 언저리 커피들 먹으면 다 이 정도보다도 오히려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사실은 이 정도만 해도 괜찮다고 싶죠.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자, 간단하게 또 마지막으로 커피를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 롯데 합작회사 롯데 네슬레 코리아 주식회사의 스윗 허그 아메리카노. 전혀 스윗 허그 하지 않지만 그냥 한번 상상해보면서 사랑하는 그녀와 진한 포옹을 하면서 한 잔 마신다. 뭐 이렇게 스스로의 위안을 삼으며 이 추운 밤을 따뜻하게 녹여볼 수 있는 그런 커피 한 잔이 되지 않았을까. 뭐 스스로 이렇게 위안을 삼아 보면서 어느덧 또 1시간이 지나간 이 방송을 서서히 마무리 지어 보려 합니다. 참 삶을 살다 보면 문득문득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고 가는데 이런 걸 다 방송에 녹이기에는 어렵습니다만 그냥 어찌됐든 저희 팟캐스트는 이제 커피를 소재로 하는 커피 방송이다 보니 커피를 통해 인생에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같이 저의 주접을 떨면서 이야기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누군가에게 뭐 멘토가 된다거나 뭐 큰 가르침을 줄 수 있을 만한 역량의 사람은 못 됩니다. 저도 저를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냥 저의 생각이나 또 저의 작은 느낀 점들이 누군가와의 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거나 또 작은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이런 방송을 해보고 있어요. 뭐 이렇게 듣다 보면 아이 뭔 개소리야 뭐 또 이럴 수도 있지만 뭐 그냥 저는 나를 위한 방송이기도 하거니와 또 저의 소리를 같이 공감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취지도 있기 때문에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물론 피곤하면 녹음도 안 하지. 피곤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고요. 그냥 제가 하고 싶고 좋으면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의 댓글이나 사연을 항상 기다리고 있고요. 뭐 커피와 관련된 댓글 사연 뭐 특별한 게 아니어도 좋습니다. 또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못 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본다 정도로만 이해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뭐 어느덧 날씨가 이제 추워졌습니다. 진짜 이제 겨울이 오고 있는데 또 2021년이 이렇게 가는군요. 또 한 해가 진짜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데 또 2022년이 오고 있습니다. 한 해 한 해 갈 때마다 이 시간이 참 빨리 가는구나 라고 느끼면서 나는 그동안 또 1년 동안 뭘 했지? 뭐 이런 생각이 들면 참 허무한데 여러분들도 이 남은 시간 동안에 또 마무리들을 잘 하시고 또 저보다 좋은 추억들 또 행복한 시간들 많이 만드시고 또 좋은 일들도 많았으면 좋겠고 뭐 사람이라는 게 항상 만사형통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려운 시기들을 잘 넘어서 또 올 한 해도 잘 고비를 넘어갔으면 어떨까. 또 새해가 똑같을 수도 있겠죠. 네,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항상 좋은 것만 오는 것도 아니고 항상 나쁜 것만 오는 것도 아닌데 또 새로운 새해에 어떤 희망을 가지면서 올 한 해도 날씨는 춥지만 따스하게 주변 사람들과 좀 나누면서 보내시면 어떨까. 사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작 많은 사람들과 나누지 못합니다. 왜냐면 주변에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나마 아는 사람들하고나 좀 나누는데 사실 그런 것도 제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어요. 아무튼 주변에 조금 친한 사람들이나 친하지 않던 사람이나 서로 작은 것부터 나누면서 또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하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든 안 달든 항상 제 소리를 청취해주고 있다는 거에 큰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요.
댓글을 안 달아주신다면 그냥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위안을 살면서 또 이 방송을 넘어 또 다음 해, 다다음해까지 계속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